봄 15 영혼이란 사람을 천체에 비유하는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정신이고 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이므로 영은 정신에 해당하고 혼이란 마음에 해당합니다. 영은 을이라고도 하고 혼은 넋이라고도 합니다. 영은 몸의 바탕이며 근본으로서 하늘에 뜬 태양과 같아서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 대하라면, 혼은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주시하고 비추어 몸에 대한 어두움인 무의식을 이식화하여 몸을 자각하는 소화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라고 하면 대하와 소화를 아울러 말합니다. 영은 대하로서 불변하고 부동한 초월적인 영적 존재이고, 혼은 몸에 대한 반영으로서 생겨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존재로서 영을 진화라고 하면 혼은 가라고 할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리듯이 영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달이 밤중에 지구를 비추듯이 혼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어두움을 비추어줍니다.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르지 않고 같으며, 혼은 몸이 다르듯이 서로 간에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영은 태양과 같아서 양이라면 혼은 달과 같아서 음입니다. 영혼은 음양일체로서 양적인 측면에서 몸의 주인인 동시에 음적인 측면에서 몸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 16. 편안하다는 것은, 몸이 편안하다는 것은 몸이 상하, 전후,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어 중심이 잡힌 가운데 단전으로 힘이 모아져 전신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 오직 몸과 함께 하면서 몸의 상태와 일거일동을 비추어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질 때 마음이 한가하고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던 분열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합일이 되어야 하단전의 중심이 바로 선 바른 자세가 되어 상하, 전후, 좌우를 거느리고 다스려 골고루 그리고 쓸 수 있어 몸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이렇게 되면 두뇌는 텅 빈 가운데 냉철하고 가슴은 훈훈한 사랑과 자비의 정감으로 가득 차고 전신은 생기와 활기로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봄 17. 지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한간에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고 지구가 바로 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은 천도에 해당하는 말일 뿐입니다. 문제는 천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후천세계를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 천도에게 미루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지축을 바로 세우려면 지구가 바로 서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지구에 해당하는 우리의 몸의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지축이 바로 선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면 상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전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좌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합니다. 둘이면서 하나로 존재할 때 둘 사이에 균형이 있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이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후천세계란 윗사람과 아랫사람, 기성세대와 신세대, 좌파와 우파지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하나로 소통하여 분열이 합일이 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몸이 기울어 둘로 분열하여 예. 몸이 기울어 둘로 분열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몸과 마음이 분열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병고가 생기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역시 병이 듭니다. 병든 나와 병든 세상을 고치려면 척추를 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건강한 나와 건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잡으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아야 합니다. 봄 18.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바르고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다는 말을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바르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바르다는 것이고, 옳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옳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 바르게 되어야 양쪽을 거느리고 다스려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골고루 부리고서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소우진 우리의 몸은 상하, 전후, 좌우 둘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양쪽에 균형과 조화가 있는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목과 척추를 서로 세워 균형을 잡고 좌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좌우를 골고루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만사만리의 근본인 몸을 유지하고 부리고 쓰는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향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의란 우주의 이치에 따라 둘 사이에 중심과 균형을 잡아 하나로 소통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삶에 있어서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이룩하게 하는 각성된 정신의 힘입니다. 정의란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몸을 할 때 앉을 때나 걸어갈 때나 똑바로 척추와 목이 말이야 경추와 이 척추가 똑바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야 기혈이 순환이 잘 되지. 걷기 돌아보면 할 때도 확실히 몸이 딱 서가지고 손발 움직이는 거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틀리지. 봄 19.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인 본성을 깨달아 얼마나 회복하고 근접하였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령인 혼이 대령인 영에 얼마나 근접하고 닮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까닭은 의식 수준이 완전 무결한 힘적인 수준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전생에 습득한 언어나 지식 등은 소멸하고 재능이나 의식 수준은 그대로 이월되어 타고 나옵니다. 인간이 다생을 통하여 영적인 진화를 거듭하여 계령인 혼이 대령인 영과 합일이 되면 완성이 되므로 더 이상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 되고 재생명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의식의 수준은 무한대한 성품의 허공성에 비해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 성품의 침묵성에 비해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우냐,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산란하냐, 성품의 청정성에 비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 얼마나 맑으냐 탁하냐, 성품의 광명성에 비해 얼마나 표정이 밝으냐 어두우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얼마나 자기와 세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천차만별합니다. 우리의 본질이요 성품인 영성은 무한한 공간성과 부동한 침묵성, 영원한 시간성과 불변하는 광명성이 짝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삼라만상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완전 무결합니다. 1월이 왕래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완전 무결한 영성을 깨달아 드러내고 증득하여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혼인 인격을 영인 신격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이 신격에 근접하였느냐, 얼마나 혼이 영과 가까우냐, 영이 위주인가 혼이 위주인가, 정신본위인가 마음본위인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균형을 바로 잡아 조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봄 20.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의 원대금은 자기 몸의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비뚤어져 중심을 잃어 신경 전달 통로가 막히거나 단절이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고, 중심을 잡아 목과 척추가 바로 서는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이면서 하나로 관통하여 여럿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신경계통이 소통되어야 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 몸의 조화가 일어나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과 척추가 바로 서야 호흡과 심장의 박동과 소화작용도 원활해지고 사고와 감각작용 또한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만 급급하여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어져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의 입장을 비워 양자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자기의 입장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저절로 비워지는 바 본래 비워져 있는 허공성인 성품에 개합하여야 합니다. 늘봉이 조성된 것은 불통이 조성된 것은 마음이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 싫어 몸을 떠나 몸을 이탈하는 바람에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벗어나 몸이 늘어지고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처음에는 편한 듯 하여도 나중에는 몸이 부서지는 듯 몸이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를 기피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에서는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감각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같은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자기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그 바탕이요 근본인 영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열되면 애고가 되고 괴화가 되고 혼이 되어 서로 간에 불통이 되어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바른 자세를 취하여 몸과 마음이 통하여 합일이 되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몸에서 불통이 되면 병고가 오고, 인간관계에 불통이 되면 가정이나 사회가 병이 들고, 몸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이 오고, 인간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자기와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봄 20일 원망구족이란. 봄 20일 원망구족이란. 원망구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구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 원망구족하다, 완전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바탕이고 근본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영감으로 보면 허공성에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광명성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은 침묵성인지라 부동하고, 시간은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한 광명성인지라 불변한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동하고 변하는 천지 만물을 생성소멸하면서도 그 당체는 불변하고 부동합니다. 무한의 텅 빈 허공 가운데 은밀한 광명이 가득 차 있으니 텅 비고 가득 참이라는 음양의 상반된 성질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음양합일체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구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이란 둥글다는 뜻으로 중심에서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 원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운동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돌아가 무시무정하여 무량 세계를 건설합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까닭이 원에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만구족하려면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성품을 보자면 물질을 보는 오감으로는 볼 수 없고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잠재된 영감을 발현시키려면 오감을 통해 몸 밖으로 향한 시선을 돌려 밖을 보면서도 안의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고정될 정도가 되어 내외 명철하면 영감이 개발되어 몸 안에 내재한 성품을 보아 원망구족해집니다. 봄 22.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들어오는가가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마음이 몸의 온냉이나 통증을 감각하기 역겨워. 감각하기가 감사합니다. 마음이 몸의 온냉이나 통증을 감각하기가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기억을 통하여 과거라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후회하거나 자학하여 자기를 심판하여 쥐어받거나 상처를 내어 벌 주거나 오지 않은 미래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거나 아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무시간성이며 무기공인 비좁고 어두운 허구의 공간에 오락이나 게임을 통하여 빠져들어가 도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정신 나간 상태가 됩니다. 정신이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양자 택일의 과정에서 선택에서 소외된 부분이 억압을 당하고 쌓이어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이 허구적으로 작용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들끓게 되고 스트레스나 잡념을 피하여 시간이 없는 허구적인 무기공의 공간에 빠져들어 허구적인 무기공의 공간에 빠져들어 몰입,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숨어 갇히게 되어 부자유하고 무감각하여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야 정신이 들도록 할 수 있나요?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조차 모르므로 자기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정신 차리는 법은 모릅니다. 정신 차리는 법은 밖으로만 떠돌던 마음이 안으로 향하여 정적으로 몸의 상태와 동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몸을 감각하려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감각하여야 할지 어떻게 대중 잡아야 하나요?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습관이 들면 자기의 몸의 상태가 상하, 전후, 좌우로 기울어지고 삐뚤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턱을 당기고 경추, 목뼈와 척추, 허리뼈를 일직선으로 축을 세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몸의 기혈이 잘 순환하여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감각하다가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양쪽을 균등하게 골고루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요체는 균형을 잡아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좌우를 사용 시 하는 것이며 감사합니다.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좌우를 사용 시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공으로 도피하고 숨어들어 갇히지 않게 숨어들고 감사합니다.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공으로 도피하고 숨어들고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역겨워 몸을 이탈하면 몸과 마음이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하나가 되면 합일이라고 하며 둘이 하나가 되면 바르게 되어 진실 하나뿐이고 둘이 각각으로 분열이 되면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스트레스와 잡념과 몰입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몸을 떠나게 되면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에 병고가 나타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의 병리 현상이 사라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는가 들어 있는가에 대하여 항상 표준을 갖고 마음이 몸을 감각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일상의 동작을 좌우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든 상태입니다. 의식의 혁명이란 나갔던 마음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들어 사는 의식 개혁이요 혁명입니다. 봄 23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만사만리의 표준이라면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소우주인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의 진실이란 상하, 전후, 좌우가 없는 것이 아니로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따로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름을 따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몸과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합일된 것으로 보면 진실이고 명칭에 따라 제각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몸과 마음이 분열이냐 합일이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분석하면 생각이 이론성이 되어 진실만이 나타나 실존이 되어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서 진실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분열이 되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되어 진실과 거짓 둘로 벌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잡념이나 망상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무시간적이고 무기공적인 허구적인 공간에 빠져들어가 숨어서 갇히는 바람에 몰입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무감각해져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스트레스나 잡념, 망상이나 몰입현상 등 세 가지 병리현상은 분열에서 오는 거짓의 발로 현상입니다. 진실하면 마음이 텅 비어 한가하고 안정이 오고, 거짓이라면 한가하여 감사합니다. 진실하면 마음이 텅 비어 한가하여 안정이 오고, 거짓이 되면 마음에 풍파가 일어나 시끄러워지고 동요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에고본유가 되어 세 가지 병리 현상을 앓으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도 몰라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못나도 잘난 척하는
거짓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요컨대 둘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상으로는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로 살아가면 바르고 진실한 삶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둘로 분열하여 살게 되면 이원성에서 나오는 풍파가 일어나 거짓 세계가 벌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말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면 몸을 외면하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 하여금 몸으로 향하여 몸을 늘 비추어 보고 감각하여 현실과 진실의 뿌리를 박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과 현실이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몸을 등지면 그 대가로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 태어나 온갖 풍파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란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일입니다. 오늘 이거 다 읽고 난 뒤에 예. 매일 그걸 써야 돼. 체험기. 체험기를 써야 돼. 예. 그 체험기를 쓰려기는 사실 어려운 거야. 그렇죠. 예.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읽다가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예. 그걸 옮겨 넣어도 돼 그냥. 예, 그렇게 예? 그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예. 그래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쓰는 능력도 나아지고 네. 또 이렇게 되거든. 예. 그때 가서 이제 자꾸만 늘어지는 거지. 네. 그리고 이것도 뭐 한 1년, 아무리 빨라도 한 1년은 해야 되지. 네. 그래야 뭐 그죠. 글도 좀 쓰지. 예, 꾸준히 수업으로 해야지. 예. 그러니까 정한이도 못한다고 그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인용해가면서 조금 그죠. 겹트려갖고 써야 돼서 자기한테 닿는 그 구절이 있잖아. 예, 예. 그걸 딱 적어 놓으란 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겁내가지고 안 아, 써. 맞아요. 그렇게 너무 못하잖아. 부담돼. 그리고 또 에세이 막 써봤자 또 도움도 안 되고. 그거 해봐야 뭐 개발세발 그리는 거 그거 뭐 안 하기보다 못해야. 예. 체험기 쓰기에 그 첫 걸음마. 그것도 시작하는 그것도 그거를- 걸음만에.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4명만 쓰면 말이요. 네. 저 이어 와가지고 딴 놈들이 말이야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없어져. 어? 없어. 이 4명이 딱 자리 잡아버리면은 네. 못해 해보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면 홈페이지 우리는 매일 하니까 매일 한 놈한테 이기내나? 예. 어. 홈페이지도 정화가 되고. 네. 체험기 쓰는 것도 길들일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드는 구절을 딱 쓰면은 그게 또 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하면 그냥 읽은 거 하고 써볼 때 하고 또 다르거든. 정서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배우는 거야 원래가. 네. 자기하고 마음에 들어야 되지. 네, 그럼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내가 억셉트를 해야만 자기 것이 되거든.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골라. 네.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거. 이것만 쭉 해나가면은 그게 공부지 뭐. 네. 진실과 거짓이 마음에 들던데. 이책 읽으면서 그쪽이 마음에 들었다. 사진 찍어야 되겠다. 변해야겠다. 사진 찍어야 해서. 약간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원심력을 돌려라는 이런 표현이 와닿더라고요. 돌려라는 표현. 이 돌린단 말이 돌아봄이잖아. 네. 네? 그 전에는 마치 막 그냥 잡아 꺾고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원심력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원심력을 돌린다는 건 살려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다가와서 그런지 돌려라는 표현이 오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힘을 갖다가 그 달리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느끼게 되면은 네. 저절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안으로 쭉 들어오게 되지. 네. 느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순리자연하게 되는 거라. 이게. 억지로 뭐 잘해보려고 그게 헛방이 안 되는 게야. 네. 자, 보험24 10가지 기본 상식.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지닌 공통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본질과 물질 현상, 정신과 육체, 영성과 물성, 성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수신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하고,
수신을 통하여 수심이 이루어져 몸과 마음의 본질인 정신을 차리고 사는 법에 대하여 말하고 알아듣고 나눌 수 있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개념 정리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치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분열과 합일, 균형과 조화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소통과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는 생각이나 언어의 허구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는 남에게 말을 할 때 자상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법의 중요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홉째는 깨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열째는 자유, 평화,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덟째 그 남에게 말을 할 때 자상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법의 중요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마음이 자상해지고 친절해지는 상태로 돌아가야 그게 나오지. 속에 끓으면 끓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자기가 삐딱해지면 삐딱한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이 두뇌와 가슴을 보고 바로 잡아야지. 저 두뇌는 텅 비고 환한 자리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가슴은 따뜻하고, 가슴에 따뜻한 정감이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 되어가지고 있어야 그 소리도 거기에 담기고 행동도 거기에서 담겨 나오고 그런 거지. 그래, 그건 꾸며서 하는 게 아니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거 아니야? 예. 머리로 꾸미고 하게 되면 이거 뭐 저는 뭐 자상하고 친절하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지. 그게 폭풍 바람 불고 응?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내면 하늘에 무량광 본창이 확실히 잘 떠 있으면 영어가 확 밝으면 그게 나올 것이고, 아직 덜 돼 있으면 그게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텅 비고 무한대로 큰 하늘이 여기 당기고, 그 빛도 말이야 아주 환한 빛이 아니고 그 어두운 밤 밝은 반반이 되는 말이야 새벽 같은 그런 빛이 그게 영성의 빛이거든. 이 영성의 빛은 말이야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게 깨달아야 돼. 지금 눈을 떠나가거나 거기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믿고 눈을 떠보고 바라보고 감고 바라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쳐버려야 돼. 이제는 뭐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거라. 이 길이 다 위주알 고주알 다 뭐 언어로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실천 구경을 해야. 실천하면 그냥 그대로 깨쳐지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뭘 깨달은 거야? 본심을. 그 빛인데 빛은 무슨 빛이라 그래? 본태양. 원초적인 빛을. 응? 본태양. 본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몇십억 년 전에 그 태초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시간이 그게 지금 여기도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왜냐면 그건 부동하고 불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에만 안 보이지만 그대로 존재하거든 그 하늘이. 근데 그게 이제 육안으로서는 안 보이지. 선생님 그 무변허공의 무량강을 보면서 또 할 말은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가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지. 해야 될 말도 하고 모든 그 언어와 모든 언어 행동이 전부 다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걸 만능 만덕 이렇게 망가지 능력과 망가지 덕이 있는 것이라. 거기 그 자리가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과 근본이 거기가 뿌리를 확실히 박혀 있어야지. 그렇지. 거기에 바탕과 뿌리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거기에. 있는데 예, 예. 거기가 아니고 전절 잡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만 이래 있으면은 뭐 특별히 뭐 전문 지식이 있고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거라. 거기가 지혜의 원천이니까. 원천이지. 예. 모든 것이 다 나온 자리니. 다 나온 자리, 천지만물이 다 나온 자리고 내가 나온 자리고 우리 부모 조상들이 다 나온 자리잖아. 예.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친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뭐 이렇게 또 요번에 채팅방에 보면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도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그걸 보기까지는 이제 바깥으로 모두 사람들은 팔리잖아요. 예, 예. 바깥으로 팔리기 때문에 뭐지? 그럼 그 자리에서 있으면은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글이나 그게 척척척척 지혜를 발현하면서 글을 쓸 수 있고 그거는 뭐, 말을 할 수 있고 뭐 광대무량한 자리에서 뭐가 안 나오나? 그건 배워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자리를 보고 난 뒤에 늘 그 자리에 보려면은 밖으로 땡기는 거이. 뭐 저 놀고 싶고 말이야. 뭐 노름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뭐 이런 잡된 것을 이겨야 돼. 그 우리가 좀 걷기 돌아보면 해도 네, 예. 뭐 좀 어디 뭔가 보고 싶고 뭐 안 보고 뭐 만날 보던 건데 뭘 더 봐. 잠시 더 참기가 어렵잖아. 그러죠. 예. 그 뭔가 귀를 또 기울여 듣고 싶고 예. 그게 말이야 그 귀신 노름이 그걸 하나 그걸 이길 수 있어야 그걸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라. 예? 견성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깥으로 가는 이 힘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라. 바깥으로 가는 그 힘이 지금 더 세기 때문에 안으로 못 보니까 본다. 네. 못 보는 거지. 네. 그 내면의 하늘로 가는 길이잖아 그게. 예? 네. 그래야지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가이드를 하든 예? 뭘 하든 그 힘으로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은 병나. 병나겠더라고. 이게. 뭐 전부 다뭐 어지 와가지고 말이야 뭐 한마디 툭툭 하면은 그 억장 무너져. 그럴 것 같더라고. 어. 아니 훤하게 알아요. 뭐 의도로 알아. 내가 다 해본 짓이라. 그러니까 뭐 알면서도 이렇게 그 진짜 그 자리가 아니면 선생님도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만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다 뭐 참 병 안 나시고 이렇게.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려. 대단하시다. 이제 그 힘으로 뭐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뭐 그럴 수밖에 없네. 몇 번이고. 사람 든든히 봄 25 할 차례입니다. 근데 누가 할 차례죠? 선생님. 봄 25 사람의 됨됨이. 사람 됨됨이란 우리에게 잠재된 본질인 정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오는지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성품이나 정신의 속성이란 무한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입니다. 무한성이란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크고 넓으며 깊은가에 따라 포용력이 결정되고, 침묵성이란 평소에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여 부동하고 불련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기조이냐가 결정되고, 청정성이란 마음이 텅 비어 깨끗한 백신이 되어 바이러스에 의해 속이 썩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인품이 깨끗하고 맑으냐가 결정되고, 광명성이란 어두움과 어리석음을 비추어 밝히는 지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밝은 사람이냐 어두운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대인관계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하, 전후, 좌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심을 잡아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균형을 잡아서 행동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양쪽을 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이고, 대인관계에서는 소통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성과 덕성이 얼마나 겸비되었느냐, 어느 행동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험이나 경력이란 개인적인 지식의 집적인지라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므로 새롭게 맞이하는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력으로서만 만난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봄
봄 26. 깨끗하고 순수한 것과 능력의 관계. 봄 26. 깨끗하고 순수한 것과 능력의 관계. 천지인의 바탕이고 근본이며 본질인 정신은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어서 깨끗하고 깨끗하기에 광이 납니다. 말로는 텅 빔과 깨끗함과 광명이 다르나 실제로는 그 세 가지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 줄 모르면 순수하고 깨끗한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순수하고 깨끗하면 사람은 좋을 줄 모르나 세상 물정의 어두운 무능력자로 간섭까지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선입관이요 고정관념입니다. 일체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전무하여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화안해져 보아야 순수하고 깨끗하여야 빛이 나 유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의 존재에 이름을 붙여 두 가지로 분열시키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으로 작용하여 양자 간의 단절이 되어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져 소통이 불가능하여 분열 상태가 지속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은 두 가지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소통으로 하나라는 사실에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나의 상식으로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이란 두 가지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감하여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통용이 가능하여 상식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함과 능력은 다르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 순수하고 깨끗하면 광이나 현명하고 유능해진다는 사실을 깨우쳐 진리에 입각한 상식이 만연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시급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사람 됨됨이의 표준은 순수하고 깨끗함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면 그 가운데 어두움을 밝혀주는 광명이 있어 모든 착각과 어리석음을 비추어 바로잡아 원근 친소가 없이 골고루 비추어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해지려면 본래 우리의 바탕이 순수하고 깨끗함을 보아 증득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텅 비우려면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지켜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원성으로 작용하던 생각의 모드가 일원성으로 작용하는 감각의 모드가 되어 육체본이, 물성본이의 인간이, 정신본이, 영성본이의 인간으로 진일보합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우리의 조상들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봄 27. 생로병사. 생로병사란 우리의 몸인 물성의 영역을 단편적으로 봄입니다. 우리의 몸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인 영성, 정신에서 보면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변치 않는 광명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라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부동하고 불변한지라 불생불멸하여 병고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생각이나 언어 문자는 시간의 구애를 받는 현상적인 물성인 육체의 속성에서 나오고 본질인 정신의 속성은 감각인지라 생로병사나 장생불사라는 생각이나 언어 문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아도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 반복하므로 본질의 상태인 장생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 이대로가 불생불멸이고 장생불사이니 생로병사는 고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은 현상적인 물성의 존재라면 정신은 본질적인 영성의 존재이니 정신을 차려 본질인 정신을 깨닫지 않으면 생로병사가 고로 작용할 것이니 몸으로부터 떠나가 밖으로 노는 마음을 몸으로 불러들여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야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본질의 무한하고 영원한 속성인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깨달아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천에서는 물성의 속성인 생각의 모드를 본질이요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드를 바꾸기 위하여 출가법을 내놓았지만 감각의 모두로 감사합니다.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하여 출가법을 내놓았지만 물질이 개벽되어 정신 개벽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으므로 굳이 출가하지 않고도 출가를 감사합니다. 굳이 출가를 하지 않고도 본질이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심신이려의 간이한 한 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나라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한 법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되도록 하여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우리 이제 책을 읽으면은 뭔 내용을 떠나서 자기 이 소리만 듣고 있으면은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라. 예? 어쩐지 모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낭독 문화대혁명 자리에 낭독을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뭐 강의 좀 몇 마디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게라. 그러네요. 생활 가운데 조석으로 늘 이렇게 이걸 읽어야 돼. 이게 형이사학을 읽어야 돼. 그리고 자기 소리 잘 들어가면서 그렇지. 낭독으로. 예. 그래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벌어먹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잖아요. 예, 이제 인공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네. 진짜 참 저 만물의 영장다운 그 생활이 되면 공부란 건 이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공부란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기라. 그러시 선생님 뭐 원대 중에서 말 듣고 여기 한번 와봤다는데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네,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디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봄나라 2년 전인가 원대님 통해서 봄나라 뵙게 돼가지고요. 한번 기회 되면 언제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뭐 낭독 홈페이지 보니까 팝업창에 낭독 있다고 해서 시간이 중간에 좀 죄송하지만 끼어들었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책 읽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봄 28 본질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실존이란 마음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함으로써 실존이 드러나고 실존이 드러나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늘 몸을 감각하노라면 마음이 생각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아 생각이 잠잠해져서 무심이 되어 지금 여기에 현실에 뿌리를 내려 일심이면서 무심이 되어 잠재된 본질인 정신이 차려지면서 본심이 회복됩니다. 실존이란 몸과 마음이 둘로 분열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 일하가 마음이 몸을 따라다니며 늘 비추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여 비추어 심신일해가 됨으로써 실존을 실감하게 되고 실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나 근본인 본질, 영성, 정신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과 외면의 경계선이 툭 터져 안으로 보면서도 밖이 보이고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안을 보려면 밖이 안 보이고 밖을 보노라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와 객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객 일체가 되어야
정신이 차려졌다, 정신이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심신일해가 되어야 주객일체가 되고 주객일체가 되어야 무한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인 성품의 속성이 보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을 늘 봄이 실존이고 성품을 늘 봄이 견성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성품인 본질과 통하는 것이 양성이고 허공성이 청정성이 되고 청정성이 광명성이 되듯이 부동한 가운데 동하고 동하에도 부동하여 움직여도 움직임 바가 없어 동정의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동정이래가 솔성지도라고 할 것입니다. 실존이나 본질을 실감하려면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상하, 전후, 정신 차리면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상하, 전후, 좌우의 균형과 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다른 한쪽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균등하고 조화롭게 풀고 쓰는 지혜의 능력이 발현됩니다.